네, 안녕하세요. 성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음 달부터죠. 그러니까 9월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달라지는데, 뭐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이제 드디어 이제 9월부터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달라지는 건강보험이 9월부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요약을 해가지고 총 정리를 좀 해봤고요.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요번에 개편되는 안은 그 2018년도에 1단계로 개편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개편안은 2017년도에 이미 정해진 거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1단계, 그 다음에 올해 2단계 나눠가지고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개편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적용되면 9월 말경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피부양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축소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그동안에 이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총 3개의 가입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역가입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피부양자도 가입자는 가입자죠. 각각의 가입자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요번에 이제 개편되는 내용을 요렇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일단 대충 뭐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나 자동차 기준 보험료가 좀 축소되면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좀 일어나고요. 부과 방식을 소득 정률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 게 있죠. 요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증가가 예상되고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던 그 기준 금액을 좀 상향시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요건이 강화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건강보험료 부과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하고 자동차하고 소득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등급을 정해서 그 등급별로 점수를 부과한 다음에 그 점수를 다 합쳐서 거기에다가 이제 일정 금액을 곱하면 그게 건강보험료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재산, 자동차, 소득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가는 건 변함없어요. 개편 안에서도. 근데 이제 방식을 조금씩 달리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라진 거를 좀 보게 되면 이제 개편 방식이죠. 일단 아까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보험료인데 이게 좀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산세 할 때 계산할 때 나오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재산 가표가 나오는데, 요 재산가표에다가 기본적으로 공제액을 공제를 해주고 나면 거기에다가 이제 부과 기준을 삼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 기본 공제액을 좀 올렸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재산 구간별로 500만 원에서 1,350만 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괄적으로 다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공제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과 기준 금액 자체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금액이 인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택에 있는 부채도 공제를 시키겠다는 거죠. 이제 대신에 1세대 1주택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채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재산가액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인하가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의 발표상으로 보면 지역가입자 37% 정도는 그 재산보험료 관련해서는 납부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납부 세대도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동차 보험료를 축소하게 되는데, 이 자동차 보험료는 기존에는 1600cc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1600cc 이상이면 이제 보험료 부과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1600cc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고가인, 그러니까 4천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부과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개편을 통해 가지고 CC 기준을 없애고 차량가액을 4천만 원 기준 잡아서 그 4천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 부과, 그리고 그 미만이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걸로 바뀌었죠.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차량에 따른 보험료는 부과를 받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 발표 따르면은 지금 현재 부과 대상인 179만 대에서 부과 대상인 12만 대로 감소를 한다 그러고요. 이 4천만 원 기준은 처음에 샀을 때 4천만 원이고 나중에 이제 중고차가 됐을 때 가치가 하락하면 그 가치가 하락해서 4천만 원 미만으로 되는 시점부터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에서 바뀐 부분이 소득 정률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보셨던 요 화면이죠. 요 화면에 여기 지금 소득에 보시면 소득 점수를 97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행은 소득을 97등급 나눠줘서 이렇게 점수 부과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소득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소득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을 지금 직장가입자들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요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의 형평성을 좀 맞춰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존에 등급으로 소득을 나눠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오히려 소득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비율이 높게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의 역진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개편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종합소득 기준으로 3,860만 원 이하인 분들은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소득자 분들에 대한 문제인데 이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부과할 때 기존에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면 그 연금소득의 30%만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소득이면 그 중에 30만 원만 그 부과대상 소득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50%까지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금소득자분들 중에 건강보험료 자체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연금소득이 4,1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자분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소득 정률제나 그 재산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축소 뭐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여기서 증가되는 분이 상쇄돼서 그렇게 크게 보험료가 올라갈 거라고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 근데 30%에서 50%로 이렇게 소득 평가율을 조정하게 되면 여기 부분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개개인마다 그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연금소득자분들은 아마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 얘기가 여기까지였고요. 직장가입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직장가입자들이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 직장가입자는 그 월급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기존에도 뭐 이런 규정이 있었죠. 월급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3,400만 원 기준이었거든요. 현행은. 그래서 이제 3,400만 원.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 말고 3,400만 원이 다른 소득이 더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였는데 이제 요거를 줄였어요. 개편안에서는 이제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그러니까 보험료 부과되는 대상이 더 확대된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대부분 다 그 임대소득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다른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전에 조금 뭔가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2천만 원 기준은 그 2천만 원을 넘으면 전체를 다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분에만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피부양자 자격요건 확대가 있죠. 이게 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냐면 피부양자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까 이 피부양자에 있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요게 이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그 조그만 재산 그리고 이제 조그만 소득 뭐 이런 것들만 있어도 보험료가 갑자기 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이제 건강보험 폭탄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는 되게 좀 민감한데 지금은 이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소득 기준으로는 3,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산 같은 경우에는 5.4억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개편 9월부터는 소득을 2천만 원으로 하향을 시키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피부양자 가입자 중에서 27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안은 소득을 2천만 원으로 내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도
저 5.4억이 아니라 3.6억으로 내리는 안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게 3.6억으로 내려왔으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가 되죠. 저게 이제 기존대로 유지가 돼도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은 5.4억 그냥 가만히 두더라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양자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 피부양자가 기존에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부과가 되는데, 요때는 이제 경감률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만약에 피부양자였다가 그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예 1년차부터 100%를 부과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1년차 때는 80%를 경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나오면 20%만 부과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2년차에는 40%만 부과하고, 3년차 때는 이제 60% 부과하고, 4년차 때는 80% 부과했다가 5년차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보험료 부과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 과도 기간을 좀 이렇게 둬가지고 그런 그 갑자기 이제 부담되는 보험료를 좀 경감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9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피부양자 이제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자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증가가 예상되시는 분들은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방법도 강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내용에 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고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